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여러 사업자분들에게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설명을 좀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략이라는 것이요, 제가 없던 개념을 내세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전부터 많은 네트워크 마케터들을 통해서 시도가 되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익입니다. 매번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옷이 조금씩 이상하죠. 네트워크 사업에는 좀 안 어울리는 옷이긴 한데, 제가 뷰티와 헬스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를 펼치다 보니까 운동복을 입을 일들이 좀 많습니다. 오히려 넥타이 메고 양복을 입는 것보다도 더 많아서, 지금까지 만약에 제가 비즈니스 복장으로 이 유튜브를 찍었다면 정말 몇 개 못 찍고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하는 것도 이 또한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아마 제가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옷을 입고 했으면 상당히 욕 많이 먹었을 거라는, 그게 비즈니스 복장이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누누이 전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전략이란 도대체 뭐냐 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전략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전략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일부 리더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시도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것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 어쩌면 새로운 네트워크 마케팅의 한 장르로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전에 아메이에서는 박사그룹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는 박사들만 있었던 모양이에요. 물론 저는 이제 그 그룹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뉴스킨에서도 보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면 그 그룹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인스타 그룹이라는 것이 생겼다고 해요. 그들은 물론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룹에 대한 충성도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출이 상당히 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만났던 아이사제닉스의 국제 사업을 하고 있는 리더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지만, 그 회사 내에서도 보면 46세 이하 클럽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46세 이상은 그 그룹에 가입을 못 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되지만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다 보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건 왜 그럴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른 회사에 보면 모집 요강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집하는 사람들의 그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무슨 과를 전공을 했고 같은 그 계통에서 몇 년의 경력을 쌓은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면접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업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이 사람 쓸만하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버라이어티한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건 무슨 협회를 하나 만들어서 이 자격 시험을 봐서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만 이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떤 분이 컨택해서 데리고 오면 그 그룹의 최고 리더가 면접을 봐서 합격이 돼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여튼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좀 어떤 무슨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고민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으로 인해서 그런 그 그룹 문화에 맞는 사람들을 뽑겠다는 그 리더의 어떤 생각이 반영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하나의 전략일 수 있죠.
이렇게 전략되어서 만들어진 그 그룹들은 아마 일반 그룹들과는 발전 속도가, 그 그룹이 규모가 커지는 속도가 상당히 더딜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걸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소속감도 상당히 높을 거고요. 그 나름대로의 상당히 익사이팅한 활동력을 보인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누구나 할 수 없게끔 약간의 문턱을 만들어 놓는 거죠. 자, 두 번째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은 아이템에 따른 전략입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나눌 수는 있겠지만 아이템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생필품 위주로 되어 있는 회사와 안 생필품으로 되어 있는 회사, 즉 전문적인 제품으로 되어 있는 회사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필품으로 되어 있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죠? 만인의 아메이, 또 멜라루카, 지쿱, 또 뭐가 있죠? 애터미, 뭐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생필품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의 나머지 회사들은 뭐 뉴스킨, 뭐 허벌라이프, 뭐 이런 회사들이 아마 전문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이어트 그러면 허벌라이프, 딱 이렇게 벌써 이미지가 되어 있죠. 그리고 뭐 화장품 그러면은 뉴스킨, 이 회사 이름 자체가 스킨이잖아요. 그러니까 뉴스킨 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문적인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폴라이프라는 회사도 전문적인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밖에는 없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라 하더라도 면역 쪽에 그 특성화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회사 중에서도 전문직 회사인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단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요, 전략만 제대로 세우면 상당한 장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걸 찾기 위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했었는데 좀 찾은 것 같죠. 자, 그러면 아이템에 따라서 전략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생필품 회사는 사업자를 위주로 찾아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가 치약을 쓰다가 치약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자, 치약을 주문을 합니다. 그 치약이 올 때까지 하루 이틀 이를 안 닦고 기다릴 수 있는 소비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사람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다른 브랜드의 회사의 치약을 씁니다. 아니면 집 앞에 있는 할인점에 가서 2개 사면 1개 더 주는 그런 치약을 사다 쓰겠죠. 왜죠? 소비자니까요. 그리고 네트워크 치약이 월등하게 좋아요? 아니요. 마트에서 파는 것도 그냥저냥 좋아요. 가격도 생각보다 싸고요. 자, 그럼 누가 하루 이틀을 이를 안 닦고 기다릴 수 있어요? 사업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품의 충성도가 상당히 높은 사람들은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니까요. 그래서 생필품 위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비자를 찾기보다는 사업자 위주로 사업 설명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업자로 만드는 데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집안에 있는 생필품을 브랜드 체인지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갖게 되고 돈을 얼마나 벌 건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전략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자가 소비자를 중심으로 찾으러 다닌다면 아마 그분은 끊임없이 새로운 소비자를 찾아 나서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소비자를 만들긴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를 먼저 생각하고 전략을 짜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전문적인 회사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전략은 좀 달라야 됩니다. 전문적인 회사의 제품들은요, 바깥에 비교할 수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 그 제품의 특이성 때문에 이 네트워커들의 도움이 소비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사용해보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소비자로 남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시중에서 바깥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자한테 제품을 전화를 걸어서 갖다 달라고, 택배를 해달라고 올 수밖에 없죠. 저는 이 사업을 16년 하면서요, 소비자가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한 달에 500에서 800만 원 정도의 그냥 매출이 일어나요. 주문이 들어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저한테 하도 한 10년 넘게 이제 주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식품 보내주세요. 뭔 제품인지 알지? 뭐 그런 뜻이죠.
그렇게 매달 매달 주문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3개월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 어떤 분들은 8년 만에 한 번 전화가 와서 주문을 해 가신 적이 또 있어요. 사장님 아직도 그거 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하죠. 그랬더니 아무리 다른 거 다 섭렵해 봤는데 그 회사 제품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죠. 그건 어디서 기인을 하죠? 이 회사가 전문적인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비자는 평생 고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줄 확률도 생필품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비자를 만들고 이분들에게 그 제품을 경험하게끔 해서 사업자로 바꾸는 방식의 전략이 먹히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허벌라이프가 점핑 다이어트 샵을 만들어서 길거리에 다니고 있는 소비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살을 빼게 만들어서 사업자로 옮기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고요. 뉴스킨의 뭐 갈바닉이나 루미스파 이런 것도 다 같은 개념의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생필품 회사가 똑같은 전략을 쓰지는 않죠. 아메이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도 퀸쿠 계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인스타의 인치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퀸쿠 계열을 가지고 홈파티를 열어서 다양한 요리들을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고 그분들에게 맛을 보게 하고 제품을 사게 하고 소비자를 만들어서 다시 사업자로 옮기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죠. 이것이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빅 비즈니스죠. 어마어마한 그룹과 매출을 일으키는 큰 사업을 해보겠다고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덤비지만 아무 생각 없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회사를 또 옮겨요. 왜냐하면 그 회사는 그만두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은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옮기는 회사를 보면 아메이 했다가 허벌라이프로 옮기고 허벌라이프 했다가 지쿱으로 옮기고 지쿱 했다가 다시 또 전문적인 회사인 뭐 다른 회사 뭐 폴라이프로 온다든지 뭐 이렇게 갑니다. 제가 어떤 그 인치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한 3개월 전에 연락이 되셔서 전화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그분이 그 3개월 동안 한 5개의 회사를 옮기는 거를 봤어요. 그럼 그 전에 있는 피드는 싹 지워버리고 뭐 이번 게 좋아요. 또 조금 있으면 싹 지워버리고 또 이번 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은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사 그분이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그룹은 얼마 못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룹에다가 얘기해 줄 만한 아무런 전략도 없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사업자를 찾을 것인지 소비자를 찾을 것인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실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면 보상 플랜을 먼저 연구하셔야 되고요. 소비자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 제품을 먼저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사업계획서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지를 연습을 하셔야 될 거고요. 소비자를 찾으신다면 제품 카탈로그를 가지고 이거를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핵심적인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지를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